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고 5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정말 어이없게도 이 남자가 먼저 바람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아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애초에 고백도 남편이 했고 남편이 저를 좋다고 엄청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가 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제 말이라면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죽는 신용이라도 했기 때문에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긴 못하지만 저는 결혼 전 남자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었어요. 엄청 예쁜 외모는 아니지만 호감형이었고 어딜 가든 남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항상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선택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전 남편이 외모가 엄청 잘생겼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수많은 남자 중에 제가 왜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냐면 예전부터 이런저런 남자를 만나서 길게 짧게 연애를 해봤지만 돈 많고 외모가 뛰어난 남자들은 항상 저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고 금방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며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여자들만 얼굴값을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남자들도 얼굴값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들은 어딜 가도 새로운 여자들이 꼬이기 마련이었고 연애 시작할 때는 오직 저만 사랑할 것처럼 사탕발림을 하던 남자들이 금세 제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자와 만나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며 떠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기 직전 1년 정도는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누굴 만나도 결과가 항상 비슷했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직업도 평범하고 외모는 아주 잘 쳐줘야 보통의 키도 170이 겨우 넘는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저는 전혀 관심이 가질 않았죠. 하지만 이 남자는 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고 제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도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시키지 않아도 제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 등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내가 끝까지 관심을 안 주면 곧 다른 여자 찾아서 떠나버리겠지 생각했는데 소개받고 6개월이 넘도록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에게 저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 없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처음과 똑같이 제게 잘해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항상 제가 먼저였습니다. 2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줄 것 같아서 결혼까지 결심했고 처음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정말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먹고 싶다는 건 새벽에 뛰어나가서라도 다 구해다 주었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집안일까지 남편이 거의 다 해줄 정도였어요.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세 가족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 남자 외모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착하고 다정한 좋은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는 집에서 아이를 보느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제겐 오직 아이와 남편뿐이라 그때부터는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6개월이 넘어갈 때쯤부터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 둘이 있다 보니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버렸고 결혼 전 예쁘고 세련되었던 제 외모가 화장도 못해 푸석푸석해지고 아이 낳고 붓기도 다 빠지지 않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살도 찌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거울을 보면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하고 처음엔 일찍 집에 와서 육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열정적인 남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돌기 시작하고 좋았던 부부관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주말에는 동호회를 나간다거나 이런저런 친구들과의 약속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갓난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제 눈치도 안 보고 밖으로 도는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저와 아이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남편이 없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휴일에 밖으로 나가도 차마 남편에게 미움받을까봐 아니면 이혼을 당할까봐 남편에게 어딜 가는지 혹시 요즘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수록 남편은 더 자유롭게 놀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나마 집에 있을 때라도 되게 잘해주던 남편은 점점 저와 아이에게 무관심해졌죠. 안 그래도 늦게 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저와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겨우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하는 모습들이 마치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다른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기 직전이 되면 제 앞에서 보이던 행동과 완전 똑같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기 2달 전부터는 아예 저한테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속일 생각조차 없었어요. 대놓고 자기는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나갔고 제가 너 지금 여자 만나러 가는 거냐고 물어도 그때는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돌아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끝내 새로 만난 불륜녀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이혼해주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괴롭히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제 인생도 너무 아깝고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과 불륜녀를 동시에 고소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주변 조언을 받아 변호사 상담까지 받게 되었는데 합의금 액수를 듣더니 아무리 고소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없다고 말을 하셨어요. 시댁에서도 돈 줄 테니 뭐가 문제냐며 아들이랑 이혼해달라 하고 양쪽에서 정말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버티다가 이러다간 내가 먼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서 그 돈과 추가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가 헌신짝 버리듯 버려졌지만 법으로 두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빠르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2년 꽉 채워서 부모님 댁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았고 그 이후로 1년은 엄마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출근했어요. 친정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지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다행인 건 그 당시엔 육아휴직 기간이라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2년 꽉 채워서 쓴 뒤에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비는 시간 동안 어린이집 다녀온 아이를 봐주십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펑펑 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버는 월급과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만큼은 밀리는 경우 없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덕분에 아이와 둘이 경제적으로는 쪼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지난 3년 동안 세상에 저와 우리 아이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이혼한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바람났던 그 여자와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더군요. 주변의 시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자주 업로드했어요.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인간에게 남아있는 미련은 없었지만 전 남편으로서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는 아이의 친아빠로서 연락처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 종종 남편이 아이는 잘했냐고 물어보면 사진이나 보내주는 정도로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여행 간 사진이나 특히 저와 남편이 함께 갔던 곳에 그 여자와 가서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을 때면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은 절대 들지 않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한테 접근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 직원인데 처음엔 저를 선배라고 부르면서 같이 업무를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술자리를 마치고 제게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아직 장가도 간 적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아이까지 딸려있고 이혼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마음을 고지고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전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생긴 데다 착하고 성실한 좋은 남자였지만 제가 다시 그 사람이랑 만났다가는 회사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고백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너랑 나랑 사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등등 그 남자가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 나는 애까지 있는 이혼녀라니까. 매번 거절하고 다가오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질 텐데 하필이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항상 붙어 다니고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 거절하면 포기하고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가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날이면 또다시 웃으면서 선배하고 다가와서 회사 근처에 맛있는 식당 찾았으니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는 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제 마음속으로 점점 들어왔고 얼마 전 부서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한 채 단둘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제가 그 남자를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너 왜 자꾸 나 힘들게 해? 너가 아니어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이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너가 하는 장난 받아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는. 나는 애까지 딸린 유부녀인데 왜 내 마음 흔들고 힘들게 하냐고요. 마음 편하게 연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내 마음 흔들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제 입으로 해버렸네요. 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있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이혼 한 번 했다고 연애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부녀도 아닌데. 둘 다 술김에 한 이야기지만 진짜 이 남자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도 자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끝까지 제 손을 잡고 놓질 않더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회사에 다 이야기한 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비밀 연애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우리가 1, 2년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공개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무섭기도 했지만 이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아이와도 인사시키고 요즘은 쉬는 날에 셋이서 밥 먹고 데이트도 같이 즐깁니다. 언제까지고 세상에 저와 아이 단둘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도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사실 3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아이랑 놀아준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1년 정도까지는 2달에 한 번 정도 아이 얼굴이라도 보러 오더니 요즘엔 그나마도 없고 가끔 아이 사진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정도더라고요. 저한테도 관심 없고 아이한테도 관심 없는 전 남편은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새롭게 제게 다가온 인연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그 상간녀와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더라고요. 상간녀와 찍었던 사진들을 다 지워버린 상태였지만 저는 전혀 전 남편에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인스타그램 사진에 있는 저와 그 남자와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셋이 찍은 사진을 봤나 봐요. 지난달에 아이가 눈이 엄청 많은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길래 남자친구와 셋이서 대관령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자기 친아빠와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곳이라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졌고 저도 그때 기분이 조금 좋아져서 처음으로 세 사람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아이와 행복한 순간이라 생각해서 사진을 올린 건데 얼마 전 전 남편이 그 사진을 봤나 봐요. 제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 자식은 누구야? 누군데 대체 우리 애랑 같이 있어?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싶었네요. 3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애비 노릇 한 번 한 적 없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우리 아이 옆에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 소리라니. 안 그래도 별로였는데 정말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명할 필요도 못 느껴서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전 남편은 저보고 그새 딴 남자 만났냐고 묻더라고요.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 엄마가 창피하지도 않냐? 그새라니. 이혼한 지 3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컷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행복하게 살 때는 안중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제가 다른 사람 만나니까 지조가 없다 하는 건가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독수공방 수절하면서 떠나간 전 남편만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어야 하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잖아. 왜? 그 여자랑 헤어지니까 이제 나한테 다시 미련이 생긴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나한테 관심 끄고 다른 여자를 만나던지 떠나간 그 상간녀를 다시 붙잡아서 살던지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지 못하던 전 남편은 그놈이랑 결혼할 거야? 너는 너만 생각하냐? 우리 아이한테 새아빠가 가당키나 해? 정말 생각도 못했던 너무 찌질한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만정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전 남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한참을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그 상간녀와 헤어지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버린 가족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걸까요? 결혼 생활하던 시절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지난달 말에는 지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와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 집에 초대되어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사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무슨 욕을 먹더라도 감수할 생각으로 찾아뵈었는데 의외로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애딸린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하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대체 왜 이제 와서 전 남편이 제 행복에 초를 치려고 드는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갖기는 싫고 남주긴 아까운 뭐 그런 존재인가요? 아무튼 전 남편 전화를 그렇게 끊어놓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째게 날아왔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니까 이번 달부터 내가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지? 너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우리 애 생각을 먼저 해. 갑자기 새아빠 생기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진짜 사무실에서 일하다 말고 전 남편의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정말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찌질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버는 돈으로도 먹고 살만하고 전 남편에게 그 더러운 돈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저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괜히 남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3년 전에 이혼할 때 상담받았던 변호사님을 찾아 양육비에 대해 물어봤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진 무조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재혼을 하건 말건 당신은 우리 아이의 아빠가 맞으니까 앞으로 14년 동안 아이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내라고 알려줬어요.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월급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압류당하기 싫으면 괜한 헛소리 말고 돈 보내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다녔는지 한동안 답장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이번 달 말에 지난달 거 포함해서 2달치 양육비를 제대로 입금했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릴 때까지만 해도 몇 년 후에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죠. 저는 그 이후 보란 듯이 지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두고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에요.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전 남편을 상상하니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온 사랑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좋은 결실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